안녕하세요.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올가을에 어떤 책들을 읽을까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너무너무 좋은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계발서들도 요새 많이 읽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진정한 어떤 자기계발서라는 장르를 만드는 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대적 자기계발서의 어떤 시작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책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이 처음 나온 거는 1978년도니까 스카펫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42살에 처음으로 집필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처음에 78년도에 나왔을 때는 그닥 사람들한테 뭐 반응이 없었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야말로 뉴욕타임스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 그야말로 스테디셀러가 되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어떤 사랑, 어떤 전통적인 가치, 어떤 영적 성장을 다 아우르는 어떤 새로운 심리학 어떤 책을 썼다라는 어떤 그런 평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것은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자기 훈련, 자기 훈육의 어떤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것이다. 즉, 환자가 자신과 씨름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또는 그런 씨름에서 실패한 환자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얻은 기록이다. 그야말로 생생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생한 환자들의 기록을 그들이 어떻게 그 치료 과정을 가면서 성장해가고 또 어떻게 하면서 그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심리학과 그 영성을 결합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고 하고 사실 저는 이 책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책을 본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지금 다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자기 훈육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영역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지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포커싱을 가지고 좀 더 이 책을 봤거든요.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훈육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3부는 성장과 종교, 그 다음에 4부는 은총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제목만 들으면은 뭔가 종교적인 색채가 좀 느껴지시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제는, 인생에 대한 전제가 인생은 결국 고통이다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분은 놀랍게도 기독교 교인으로 자기는 기독교로 개종했노라고 그렇게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또 재밌는 일이기도 했어요. 결국 삶은 고통인데, 그렇다면 고통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것인가, 그냥 그것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게 결국 자기 훈육이라는 이제 논리를 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환자들을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고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이 성장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구나라는 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생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스카펙이 말하는 자기 훈육은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의 영역을 첫 번째는 즐거움에 대한 영역이고, 두 번째는 책임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진실에 대한 거고,
네 번째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좀 살펴볼까 해요. 자기 훈육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삶이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정한다는 것인데, 이게 먼저 고통을 맛보고 그 다음에 겪고 극복함으로써 그 즐거움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으로서 뭔가 품위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뭔가 해야 될 거,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놀고 뭐 쉬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별거 아닌 거지만 숙제 같은 경우도 하다가 다 놀다가 맨 마지막에 다 막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 것 조금 하고 놀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하기도 양육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 학생이 된다는 거죠. 결국 할 일을 제대로 잘 하지 않고 늘 미루기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만 먼저 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충동적인 삶의 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모의 양육이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부분인데요. 행동으로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는 의미이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한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돌보며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와 같이 우리는 아이들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또 돌보며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스카펫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주목해서 봤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는가? 제대로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애 키우는 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면서 신혼부부들이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아이 낳는 게 겁이 나기도 해요 라는 얘기를 또 저는 종종 들어요. 저는 아이가 이제 셋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 양육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저는 혼자 해봤거든요. 근데 스카펫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그 아이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정말 훈육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그런 타이밍을 부모들이 잘 갖지 않으면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부모는 아이가 확실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훈육해야 할 어떤 그 미묘한 순간을 캐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애정과 배려로 부드럽게 타이럽기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럴 만한 시간을 부모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키우는 바람에 이거저거 가르치기는 사실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잘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피는 거, 여기서의 보살피는 거의 의미는 정말 안정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살펴봐주는 거, 그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필요하다는 건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 말고요, 그 아이의 욕구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이고 그 아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상태를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와 부모가 보내는 어떤 그 시간의 질과 양에 따라서 아이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자기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을 때 아이들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소중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잘 컨트롤해서, 잘 절제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간과 어떤 것들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을 뭔가 가르쳐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늘 쫓기기 때문에
쉬운 훈육을 산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쉬운 훈육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쉽고 빠르게 훈육하는 방법 중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라는 그야말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고요. 아이들을 뭔가 엄마의 시선대로 엄마의 어떤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고요. 아이들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봤어요. 이 부분을. 진정한 사랑은 아이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집중하여서 보면서 보살피는 거죠. 그랬을 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영역들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저는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한테도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요약하자면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아이들은 스스로 훈육할 줄 아는 역할 모델, 그 역할 모델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하고 존재의 안전함을 신뢰해야 된다. 이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결국 이런 자산들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자기 절제와 어떤 순수하고 일관된 보살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제대로 된 어떤 그 양육의 태도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지극히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좀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돈을 들여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안정감 있게 보살피는 그 역할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 그랬을 때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카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또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하는 그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신경증 환자들, 노이로제 환자들은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반면 성격장애나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인식을 그래도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면 그래서 신경증 환자들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부모는 늘 아이들 탓을 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성격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데서 비롯된다. 되게 맞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책임을 내가 온전히 져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온통 언제나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내가 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인의식,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주인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 그것이 또 어떤 자기 훈육의 두 번째 단계라는 이야기를 스카펫은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카펫의 진실은 결국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된 환상, 뭔가 자기만의 어떤 편협된 생각,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오히려 진실의 그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하게 저는 멈춰서 좀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작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어떤 오류투성이고 편협된 어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해보게 됐어요. 때로는 진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지, 뭔가 그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나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뭔가 계속 어떤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 훈육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개발서, 현대적인 자기 개발서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균형 잡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시에 진실로 우리 책임이 아닌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능력도 소유해야 된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도 해서 안 되고, 때로는 그 책임이 내 것이 아니라고 거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분별함에서 오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스카펫의 아직도 가야 할 길, 머나먼 그 길, 자기 훈육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도구가 즐거움을 미룰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을 명확하게 나의 책임인지 어느 누군가의 책임인지 어떠한 사회의 책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진실,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것, 직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균형에 대한 이야기,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지켜내야 될 것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한번 여러분 꼭 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 빛나는 하루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책방 언니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